지금 현재 지수는 여전히 10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 그래도 차츰차츰 올리면서 1950선을 회복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면 오늘 두 종목의 상승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자동차 쪽으로의 매수세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도 3.27%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부품주들의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완화와 낙폭과대 인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의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IT 등 낙폭과대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IT와 자동차의 반발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1950선은 일단 회복을 한 그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세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그 수급상의 변화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어떤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완화되거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전환 또는 국내 유동성이 외국인의 어떤 그 매물을 상회할 만큼 강하게 이렇게 유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수급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과거보다 높은 그런 그 지수 레벨에서 매수로 좀 대응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분위기를 완벽하게 좀 변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은 외국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반등도 좀 여의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조정의 직접적인 이유가 수급 불균형인 만큼 어떤 반등의 단초 역시 꼬여있는 이런 수급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매수 전환을 좀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주중에는 매도 강도 완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엔화 약세가 좀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담이 조금은 완화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그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조기 상환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그 조기 상환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LTRO의 조기 상환은 유럽 은행권의 어떤 유동성 개선 시그널로 인식이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월말 월초 집중된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완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외국인의 어떤 매도 완화에서 비롯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낙폭과대주들 좀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텐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대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조정이 좀 가팔랐던 수출주 같은 경우도 환율 부담 완화로 인해서 매물 출회가 좀 진정이 되고 또 낙폭과대 인식까지 더해져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율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향후 실적 추정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는 2월달 진입하면 이제 뭐 춘절 효과 그리고 이제 3월달 중국의 양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가 가장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춘절 효과가 발휘될 경우를 보면 뭐 산업재나 소재 같은 섹터보다는 어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소비 관련주 쪽으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소비 쪽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출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들 그리고 중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이었습니다.